캠페인은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을 후원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만 더 많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지 못하는 분들께 광고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광고 1회당 베나TV의 수익은 1원입니다. 영상 하나당 광고 5개를 다 보시면 5원의 수익이 베나TV로 옵니다. 이 금액만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 초대석 오늘의 초대 손님은 전 국가대표 축구팀 허정무 감독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마음속에서는 허정무 선수, 네, 제 소년 시절의 우상을 제가 옆에서 지금 뵙고 있습니다. 소년 시절 맞나요? 70년대 네, 선수 생활 그렇죠. 하셨으니까 제가 73년에 국민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아, 그러니까 맞네. 네. 예.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69년도 네. 1월 17일 날 저 시골 진도 섬에서 올라와 가지고 네. 이제 서울에서 축구를 처음 시작한 날이 69년 1월 17일이에요. 꽤 늦은 시작이네요. 저는 굉장히 늦게 시작했죠. 예. 왜냐면은 이제 중학교를 다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1년 집에서 쉬다가 그 다음에 시작을 했으니까 네. 지금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내가 좀 더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고 더 빨리 네. 시작했었으면 그랬으면 또 조금 더 잘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출생지가 전라남도 진도. 그렇죠. 네. 이제 그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전라남도 진도 하면은 네. 일단 그 사람보다 개가 유명하잖아요. 진돗개. 그죠? 네. 그래서 진돗개로 유명한 천연기념물 53호기 때문에 네. 그 진도에서 왔다 그러면 그 개 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제 아예 네. 처음부터 저 사람보다 개가 유명한 진도에서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네. 허정무 감독님 별명을 진돗개라고 하는데 그게 진도 출신이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진돗개가 정말 그 명견, 네. 이 세계 그 명견협회에도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뭐 북한에 뭐 풍산개가 있다면은 우리 그 대한민국에는 진돗개가 진돗개 있다. 있는데 네. 어려서부터 키워 보면은 이 녀석이 굉장히 영리해요. 정말 영리하고 그 주인에 대한 충성심. 그건 유명하죠. 이게 아주 네. 아주 각별하고 또 그 끈질긴 그 근성이 아주 각별하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사랑받는 개 중에 하나죠. 네. 그런 그 성격과 제가 플레이하는 스타일하고 좀 닮았다고. 네, 그 점이 결정적이고 네. 또 하나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뭐죠? 술좌석에서 옆 사람을 진돗개처럼 깨무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네. 오해인데. 아니 물린 분들 증언이 몇 번 있는데 그게 왜냐면 이제 네. 가장 그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가끔 한 번씩 깨물어지긴 했어요. 그 사실인데. 요거는 이제 사실로 판명이 됐습니다. 사실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왜 깨물었냐면 이제 그 진돗개 하면은 참 좋은 이미지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놀리려고 일부러 이제 뭐 똥개 막 이렇게 얘기를 네.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농담인데 예. 서로 농담들 하는데 화를 내거나 뭐 같이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 똥개가 네. 이렇게 문다 그리고 이제 한번 네. 농담식으로 네. 하는 장난인데 이게 뭐 이제 전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정확한 출생 연도는 1950. 제가 1953년생입니다. 네. 정확한 1953년 음력 11월 14일. 출생지는 진도에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왜 그 바다 갈라지는 데 있잖아요. 이제 그 신비의 바닷길이라고 그러는데. 해마다 한 번씩. 네. 네, 어렸을 때 거기 가서 소라도 잡고 뭐 낙지도 잡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 동네 분들은 다 알고 계셨던 거네요. 그 신비의 그럼요. 바닷길. 네, 근데 프랑스 선교사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네. 거기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프랑스 선교사가 지나가다 마침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예. 그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이게 모세가 생각나는 거죠. 네. 모세의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널리 알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명해지고 관광객도 그 이제
철에 맞춰가지고 많이 오고 하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 보고 자랐어요. 알고 있었고, 네. 네. 매년 똑같은, 네. 네. 근데 그때 당시 우리 어려서 자랄 때는 사실 뭐 모세의 기적이 뭔지도 잘 몰랐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맞습니다. 참 신기하다. 네. 근데 한 2km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꽤 기네요. 그렇죠. 이게 바닷길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간만의 차이가 가장 심한. 그러니까 음력으로 2월 말 이때 이제 그 길이 생기는데 네. 그때 그 물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 진도 본섬하고 연결되는 섬 접도라고 그래요. 네. 아 이제 저 접도가 아니고 아무튼 저희가 한번 조사를 네. 해보겠습니다. 그 섬과 섬 사이에 네, 그 이 섬까지 한 약 2km 되는데 그게 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똑바로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신장로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옛날 시골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새로 닦은 길이라고 해서 신장로라고 약한 5m 정도, 네. 5, 6m 정도에서 뭐 좀 더 될 수도 있겠죠. 네. 그 정도 되는 길처럼 이렇게 생겨요. 근데 이제 물론 길처럼 생기긴 하지만 거기 뭐 바위들이 있고 울퉁불퉁하고 네. 그러니까 그 사이짬 사이로 이제 바다를 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데서 고동도 잡고 소라도 잡고 뭐 네. 그렇죠. 해산물 좀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바로 길 가면서 잡는 네. 거예요. 참 재밌어요. 어렸을 때 이제 전 그런 기억이. 네. 거기가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네. 하고 어디 사이죠? 초사리. 의신면 초사리고 그 옆 동네는 근데 회동리. 네. 그러니까 의신면하고 고군면하고의 경계 지역이에요. 네. 근데 그 바다 갈라지는 그 마을 이름은 회동리인데 행정구역상으로는 고군면에 속하죠. 그 길 자체는. 예. 네. 근데- 감독님은 의신면이고. 그렇죠. 근데 그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 회동리에 있는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의신면에 있는 의동 제가 나온 초등학교 네. 거기로 다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고군 면민이라고 하신 분이 제가 허 감독님이랑 인터뷰한다 그러니까 가벼운 항의 차원에서 이거 하나 꼭 좀 질문해 달라고 한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궁금하시죠? 네. 1980년도 진도군 군민체육대회, 면민대항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네, 네. 네덜란드 프로팀 출신이던 프로 선수가 면민체육대회 축구 경기에 나온 적이 있다. 아, 그거는 이제 조금 와전된 건데요. 네. 80년도라면 그게 이제 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그 면민체육대회는 나간 적 그 있으십니까? 가기 전에 가기 전에. 군민체육대회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 7기의 면으로 돼 있는데 군민체육대회 할 때 네. 그때 가기 전에 한번 들려가지고 축하해주고 네. 뭐 했던 적은 있지만 직접 출전도 하셨다는 전설이 그 있습니다. 출전한 거는 그때는 출전 안 했고 네. 그러니까 오픈 경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왜 이제 축하 경기. 이제 네. 국민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네.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오픈 경기를 따로 마련해 가지고 잠깐 선보인 거죠. 그래서 상대 팀은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프로 선수가 그건 좀 네. 와전된 거예요. 서로 원하고 네. 이 국민들한테 좀 보여주기 위해서. 군민들이 정말 그렇죠. 좋아하셨죠. 하기야 그렇죠. 예. 청소년 대회 뽑혔을 때도 환영 행사 해주고. 네. 그럼요. 이제 왜냐면은 진도에서 그렇게 좀 좋은 선수가 나왔다는 데 대해서 참 자긍심도 갖고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진도 분들은 해외 팀으로 이제 진출한다 이래 되니까 네. 이제 그것은 이제 좀 국민들한테 체육대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러니까 좀 와서 잠깐이라도 띄워주는 게 한번 어떠냐. 그 모습을 보여달라. 그렇죠. 네. 그렇지. 이게 승부에 연연하고 승부에 뭐 관계되는 그런 네. 경기는 아니었어요. 그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아까 그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1년 놀았다고 한 대목이 좀 중학교요. 중학교 졸업하고 예. 예. 중학교는 이제 목포에 나와서 목포 중학교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포 중학교가 제 자랑 같지만은 그 전국에서도 명문으로 꼽히는 지역사회 명문이죠. 그렇죠. 호남에는 그러니까 전라남도에는 광주 서중하고 순천중, 목포중이 3대 명문이었던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광주 1고, 목포고등학교, 순천고등학교 이러는데 중학교는 그 목포 중학교가
광주 서중 순천중학교보다 오히려 더 낫다고 봤죠. 그러니까 그 왜 우리나라 천재 중에 한 명인 지금 저 국민의당 소속이지만 천정배 의원 네. 같은 경우 서울대학교 법대를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우리 목포중학교 출신이거든요. 선후배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보다 1년 후배예요. 후배니까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 근데 네. 참 정말이지 제가 정치하는 정치하고는 좀 무관하지만 네. 원래 변호사 생활했어요. 그때부터도 이제 잘 알고 그랬었는데 보면은 정말 사람이 겸손하고 너무 사람이 좋아요. 지금 보면은 꼭 1년 차이인데 네. 사실 저는 학교를 좀 빨리 들어간 편이고 일단 나이는 뭐 비슷할 거예요. 근데 꼭 선배님. 깍듯하게. 네. 그래서 저도 또 이 국민들 상대로 이렇게 활동하는 분이고 정치 활동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존대를 해드리고 하지만 참 이렇게 사람 대하는 게 정말 아주 정감이 가고 겸손하고 참 근데 보면은 사석에서는 반말도 좀 쓰시나요? 아니요, 안 써요. 아, 존중해줘야죠. 서로 존중해줘야죠. 목포중학교면은 공부 잘하셨는데 그랬는데도 중학교 졸업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못한 겁니다. 아니요. 제가 그 중학교 졸업할 때는 진도에서 그 해에 따져보면 진도에서 목포중학교 그때 시험 쳐서 들어갈 때거든요. 저 혼자 들어갔어요. 공부 잘하셨네요. 그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49개나 됐었는데 뭐 또 진도 읍도 있고. 근데 꽤 컸네요. 저 혼자밖에 여기 합격하지 못했어요. 한 명. 네. 아버님은 이제 교장 선생님 하셨고. 근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을 못한 게 아니고 저희 형제가 많아요. 7남매. 7남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나이에 누님이 대학교 다녀야 되고 형이 또 대학교 진학해야 되고 동생들이 또 중학교 다니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학비가 좀 사실 좀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조금 형편이 좀 풀린 다음에 그래도 진도가 그때 교장 선생님이셨으니까 교장 선생님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유학이라는 게 그때 당시만 해도 시골 섬에서 육지로 공부한다는 게 유학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진도에서 목포까지 6시간이나 걸렸다면서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어휴. 이 교통수단이 발달하지가 않아가지고 아주 그 배로 저기 의심면이 저 밑에 쪽이거든요. 거기에서 그 이제 울들목 잘 아시죠? 명량대첩을 했던 역사책에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목포까지 오면 5시간 6시간이 걸려요. 어이구. 좋은 날 걸리면 괜찮은데 이게 그냥 바람 불고 폭풍 치고 막 그러면은 이 배가 크거나 아주 좋은 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금이야 뭐 전혀 염려가 없잖아요. 근데 파도 치는 날은 붕 떠가지고 툭 떨어지면은 물이 뱃속으로 쫙 들어요. 어휴. 그러면 멀미에 퍼내면서 막 오고 그랬어요. 승객들이 퍼내면서. 근데 그게 심한 날이죠. 네. 심한 그런 날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도 멀미가 뭐 보통 배멀미가 무섭거든요. 아유, 왜 안 그랬겠습니까? 무서운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 뭐 죽는 거 이게 뭐 배가 뭐 침몰한다 뭐 한다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오로지 지금 현재 괴로운 것만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지. 지금 뭐 파도가 치고 어디 배가 뭐 들어가고 어디 제대로 가고 뭐 이런 거. 이거 위험하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 괴로움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뭐 그런 심정밖에 없어요. 이 책은 이제 허정무 감독님이 쓰신 자전 에세이인데 도전하는 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유년 시절 가장 인상적인 기억으로는 가출한 거를 본인이 꼽았습니다. 그 중에 뭐 하나죠. 하나죠. 근데 가출한 거는 이제 중학교 때인데 중학교 2학년 때예요. 2학년 때인데 뭐 가출이라기보다도 형하고 누님하고 저하고 목포에서 자취생활을 했어요.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자취생활을 3년 동안 자취생활을 했는데 형한테 많이 맞았어요 그때. 그때는 무슨 일로 해가지고 형한테 이제 제가 좀 고집이 세고 막 이러다 보니까 형 말을 고분고분 듣지를 않고
좀 네. 막 대들고 이러다 보니까 얻어맞고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2살 차이예요. 2살 차이인데 그때 3학년이고 저는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고 네. 1학년이고 저는 중학교 2학년이고 할 텐데 형은 또 운동을 그때 태권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네. 실컷 얻어맞았어요. 막 코피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유단자는 사람 치면 안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예. 아무리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거 비일비재한 그때는 문화 자체가 좀 그러면.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이거든요. 네. 정말 60년대 후반. 제가 중학교 때니까 60년대 후반인데 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정말이지 우리가 자취생활하면서 반찬이라고는 그러니까 집에서 어떤 이게 올라오면은 한 일주일이면 다 바닥이 나요. 그러면 반찬이 사실 가장 우리가 많이 먹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는 이 간장 있잖아요. 네. 외간장. 예, 외간장. 외간장에다가 참기름 좀 넣고 그다음 멸치. 네. 멸치를 여기다 띄워요. 가지고 그 반찬으로 먹었던. 맨밥에 그냥 그거 그렇죠. 하나로. 예. 거의 반찬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참 그 뭐 쌀밥이라기보다도 그냥 보리가 더 많은 밥이고 이게 도시락 싸가기도 창피스럽고. 그때는 한참 네. 청소년기라 그렇죠. 그냥 먹을 게 당기는 근데 시기인데. 또 그 창피한 건 알잖아요. 그래도 그죠? 그러니까 이 도시락을 안 싸가고 있으면 학교에서 형이 그때 당시만 해도 건빵 있잖아요. 건빵. 그게 이런 그 학교 매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팔던 시절이에요. 그걸 어디서 하나 구해가지고 와서 슬쩍 건네주시고. 그럼 그걸 먹고 물을 먹으면 배가 아이고 참.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집안이었지만 그렇죠. 교장 선생님 워낙 댁인데. 학교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그 학비 이런 칠남매니까. 감당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아유 그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쉬게 됐어요. 1년을 네. 1년을 쉬면서 이제 집에서 안 해본 게 제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 그때 농사 지셨다면서요. 예, 농사일에서부터 모든 걸 안 해본 게 별로 없어요. 제 손을 보면은 아마 겉보기에는 제가 굉장히 좀 네. 이게 아주 귀티나는 곱게. 귀티나는 모습인데. 곱게 자라고 곱게 생활을 했던 걸로 모든 네. 사람들이 이미지가 그렇게 알아요. 근데 제가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면은 믿지를 잘 그렇죠. 못해요. 아이, 제 손 설마. 한번 보실래요? 이게 상처도 많고. 이게 전부 이 낫질 이런 데 보세요. 이 이게 배구 긁힌 자국이 흉터가. 이 낫질 맞네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낫이라는 게 농사짓는데 수단이거든. 지금 기계로 막 쫙 해버리고 그러지만은 그때 벼를 벤다, 보리를 벤다, 혹은 이 소를 소를 그냥 농사의 가장 그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그렇죠. 소니까 네. 소로 이렇게 실어 나르고 뭐 하는 쟁기도 밭도 갈고 그러니까 그 소 먹일 꼴 여물, 비고 예, 그렇죠. 이런 거 하면서 또 나무 그때 당시만 해도 60년대 그때 후반이니까요. 그때 진도 같은 데서는 연탄보다도 나무를 산에 많이 가서. 뺐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그러니까 여름에 해가지고 말려요. 장작. 가지고 묶어가지고 이 아주 그 큰 이 산을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서 이제 겨울 땔감이에요 그게. 그리고 하나 이렇게 패가지고 좀. 아니 그런 철이 있어요. 그때 나무를 함부로 못 하게 했어요. 그 허가된 나무만 하는 거지. 예. 그렇지만 땔감을 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고. 네. 근데 이제 겨울에는 이제 그걸 쌓아놓고 그걸 쓰지만 좀 부족하고 그러면은 겨울에는 이제 이 잎이 다치고 마르잖아요. 그러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데 그냥 좋은 나무는 아무거나 베면 안 되고 이 뭐 벌목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밑에 뿌리가 남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죽은 나무 이런 것들을 캐와서 이 도끼로 패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땔감으로 쓰고 그랬어요. 이게 저 공정이 만만치가 않네요. 이거 지금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요. 네.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그때 당시에 정말 그 정심은 거의 그러니까 고구마 삶은 거라든가 뭐 이런 걸로만 다 때우고 그랬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별천지 얘기죠. 아이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 그러나요?
라면 먹지 왜 굶어요? 참고로 라면 나오기 전입니다. 네. 자, 가출을 해서 중학생 허정무는 목포에서 서울까지 옵니다. 어떻게? 그래서 그 네. 이제 얘기 도중이었지만 네. 얻어맞고 너무 화가 났어요. 네. 화가 나고 그냥 너무 싫어지고 어린 마음에도 네. 그때 이제 누님 생각이 나는 게 큰 누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네. 서울에 살았어요. 야, 이제 갈 데가 있는 겁니다. 네. 그 이제 이 서울의 답심리, 네. 답심리에 뉴태양 양장점이라는 곳이 누님이 네. 조그만 양장점을 운영하고 네. 있었는데 그것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주소도 없고. 근데 네. 이 얼마나 순진했냐면은 그러니까 세상에 그 중학교 다니면서도 진도하고 기본 다녔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전혀 몰랐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또 이 많이 발전하지가 않았고. 그럼요. 그래서 서울 누나한테 찾아가자. 네. 서울만 가면 무조건 네, 갈 수 있을 가자. 거다. 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냥 나오니까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돈이 하나도 없어. 이게 차비도 없지. 아무도 없으니까 세상에 이거 참 무슨 얘기인데 여관에 갔어요. 네. 여관에 가서 여기서 좀 일 좀 할 수 있냐. 심부름. 네. 그걸 조바라고 그랬어요. 조바라고. 일본 말인데 조바라고 예, 하죠. 그때 당시에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라고 이제 받아줘가지고 거기서 역 가까운데 네. 그 여기까지 이 가방 날라주고 뭐 이렇게 들어서주고 이렇게 팁 하다 보니까 받고, 예. 그때 당시에 팁으로 뭐 10원짜리 동전 몇 개씩 이렇게 그리고는 하루를 그렇게 있다가 네. 그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역으로 갔어요. 역으로 가가지고 여기에 차비가 없잖아. 네. 차표를 끊을 수가 없잖아.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허술했어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그 여기 개찰구가 근사하게 막 잘 그런 되고 게 한 게 아니고, 아니고 저쪽에 우리 왜 개구멍이라고도 네. 하고 뭐 그런데 저 뒤로 돌아가가지고 들어가서 기차를 일단 탔어. 네. 타고 그때 완행열차예요. 역마다 쓰는 겁니다. 네, 목포에서 서울까지 12시간도 걸리고 11시간도 이야. 걸리고 그럴 때예요. 이야, 맞아요. 네. 그러면 예. 역마다 다 쓰고 네. 또 쓰면은 맞습니다. 그냥 있으니까 한참 있다가 또 저기 또 가고 그래가지고 네. 11시간, 12시간 걸릴 텐데 그러면 있으면 저쪽에서 이제 차표 검사를 하는 영무원이 와서 차표 영무원이 보여달라고 이제 이렇게 그러고. 와요. 네. 근데 이걸 피하는 방법이 금방 생각나더라고 또. 저기서 오면은 가요. 완행열차 그때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 예. 막 이 교통수단 유일한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예. 저쪽으로 가. 여기서 오면은 계속 가요. 그럼 이게 완행열차다 보니까 쓰는 데가 많아. 네. 서 내려 저 뒤로 다시 서라고. 그러니까 영무원이 지나온 대로 네, 뒤로 다시 네. 가서 거기 다. 네. 그래가지고 서울까지 왔어요. 서울까지 와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그 아침 새벽에 네. 도착하니까 야간 열차니까 새벽에 도착했는데 이제 나가지를 못하잖아.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뭐 검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컴퓨터로 다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나가는 문 앞에 딱 그 차표 검사를 다 예. 해요. 그리 나갈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저쪽 앞쪽으로 길이 있어. 그냥 이 철도길이. 네. 그걸 따라서 갔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염천교야. 염천교 쪽으로 나간 거야. 예.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답심리를 찾으려니까 어떻게 찾아요? 그렇죠. 이제 목포에서 서울 그래서 처음 이제 왔는데. 답심리라는 거 알고 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뭐 이거 찾는다 네. 막 버스 다니고 뭐하고 하는데 지금처럼 복잡하진 않지만 그때 시골하고 비교를 해보면 또 그것도 많은 그렇죠.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대명천지죠 이제. 그래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버스를 가르쳐줘요. 네, 버스 타라고. 저쪽으로 가면 답심 가는 버스가 있다. 그쪽으로 갔어요. 가니까 보니까 답심이라고 적어져 있네. 근데 버스를 탈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서. 그 10원짜리 몇 개 받은 거는 너무 네. 배가 고파가지고 오다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역 앞에 그 엿장사들이 많았어요. 엿 한다 그래서 하면 그걸로 끝이야. 이제 그거 먹고 버텨서 온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는 그러니까 버스비가 없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누나만 만나면 뭐가 되겠지 하는 그런 심정에 그 버스를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네. 서울역에서 답심리까지 걸어갔어요. 얼마나 버스 노선으로 걸렸나요? 이렇게 가다 보면 버스가 가잖아. 네. 그럼 가는 길로 쭉 따라가다 보면 다음 버스 오면은 그 길을 그걸 쫓아서 간 거지.
그래도 굉장히 주도 면밀하셨네요. 어떻게 해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그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버스 지나가는 거 놓치면 그 다음 버스 오는 걸 봐서 또 이렇게 따라가다가 그렇죠. 간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다 보면 다음 게 온단 말이에요. 또 그 차 가는 지나가면 데는 가고. 거기서 또 서 있다가 그러니까 다음 차 오면 또 따라가고 보통 보면 버스 노선이라는 게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은 직선으로 가는 게 거의 드물잖아요. 뺑뺑 돌아가잖아요. 가는데 사람 많이 태우려고. 그걸 쫓아서 갔단 말이에요. 예. 가니까 이 점심때가 됐어요. 네. 그 아침에 해서 이제 새벽에 점때가 내려서? 거의 됐지. 배는 고프지. 네. 거기 근데 이제 조그만 데인 줄 알았는데 뭐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예. 찾습니까? 일단 너무 배가 고파. 근데 지금도 잊지 못할 분인데 그분 성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조그만 음식점이에요. 조그만 음식점 이렇게 이 우동 뭐 네. 이렇게 뭐 이런 걸 파는 음식점인데 망설이고 하다가 너무 그러니까 사흘 굶어서 도둑 안 되는 사람 없다는 얘기가 그냥 맞는 소리 같아. 너무 배가 고프니까 못 견디겠는 거야. 무작정 들어갔어. 거기를 네. 들어가서 우동을 한 그릇 시켜가지고 먹었어요. 아이고. 먹고 나니까 이제 걱정이 야, 되는 거지. 진짜 돈을 어떻게 내나? 없죠. 네. 한 푼도 없지. 예. 그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먹고서 이러고 있으니까 주인 아저씨가 딱 오더라고요. 선생님, 어디서 왔니? 네. 어디서 왔습니다. 돈이 없니? 네. 네. 그러면 어떻게 그럼 뭐 하러 왔니? 사실은 누나 찾으러 이렇게 왔다가 도저히 못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그 한번 다시 찾아보고 못 찾으면 다시 이리 와라. 아유. 그러시더라고요. 네. 참 지금 정말 그 눈물 날 정도로 정말 고마우신 분인데. 밥값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다시 찾으러 갔어요. 찾다 도저히 못 찾겠어. 그래서 거기라도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거기도 못 찾겠어. 그 식당도. 네. 아유. 이게 돌다 막 돌아다 보니까 네. 거기도 못 찾겠어. 아유. 야, 네. 그래가지고 예.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있고 해질녘 됐잖아요. 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생각나는 게 고모가 또 계셨어요. 예. 근데 고모라는 분이 흑석동에 사셨어요. 그 이름은 이제 네. 알고 이제 그 고모부 이름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가자 이제. 답심리에서 흑석동을.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걸어서 이제 도저히 못 찾겠으니까 이거 하는데 또 이제 큰 쪽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역을 이제 일단 서울역 이쪽으로 이제 찾아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뒤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쪽 뒤쪽 네. 옥수동 쪽으로 이 철길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한양대학교 이쪽으로 철길이 있었어. 그 답심 쪽에서 그 철길 쪽으로 이제 철길을 찾아간 거야. 그래서 철길로 해가지고 오다가 이 산이 이제 보이는 게 남산이 네. 보이는 거지 이게. 그래서 남산을 넘어왔어요. 그 옛날에. 배고프고 너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이 서울이라고 해봐야 정말 이 그러니까 허름하고 그렇죠. 막 이랬었는데 물 한 바가지 얻어먹고 남산 이런 양수터에서. 펌프하고 그럴 텐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걷고 해가지고 용산역으로 가지고 노량진역까지 왔어요. 거기서 이제 흑석동 가는 차를 또 그런 방식으로 쫓아가다가 날이 이제 쉬니까 네. 그때 당시만 해도 통행금지 있죠. 12시부터 4시까지. 네,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역으로 갔지. 예. 노량진역으로. 역 안에서 이제 버티시려고. 거기서 하루 붙어서 그 네. 연탄불 그때 이제 여기서 연탄불 피는데 그 이제 버리는 게 있어요. 그때가 이제 시기가 늦 여름이거든요. 근데 연탄불을 이렇게 밖에다 이렇게 놔두고 꺼진 거지만 열기가 있고 그러니까 좀 거기서 좀 손도 좀 또 쬐고. 그때 당시에 그 역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꽤 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밤 지새우는 사람들이. 그렇죠. 소위 이제. 네, 그만하죠. 이제 너무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너무 이 얘기를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거 예. 진도까지 가셔야 됩니다. 아직 노량진역까지밖에 못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룻밤을 지새웠어요. 그리고 노량진역에서 거기 언덕 넘으면 흑석동이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저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거 뭐 다리는 튼튼했나 봐. 그래가지고 이 축구하는데 도움이 됐었나 봐요. 많이 걸어다녀가지고 또 진도에서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진도에서 이 산에 가서 나무하고 예. 나무에 큰 그 지게를 쥐고 그 산 위에서 내려오려면 정말 힘듭니다. 그 균형 잡기가 만만치 않다면서요. 그리고 내리막길이라는 게 다리에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처음은 넘어지는데 그 짐을 가득 네. 짊어지고 또 욕심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안 해본 사람들은 사실 몰라요. 그렇죠. 체험해보지 않으면. 이게 농담이고요. 그래서 흑석동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 동사무소 네. 이제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름을 갖다가 좀 열람을 좀 잘하지. 야, 그 우리 이 고모부 이름이 이 조규삼이었어요. 네. 야, 그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찍어서 갈 수도 없고 가자면 또. 그거 또 아니고 결국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다시 이제 노량진 역으로 왔어. 아이고. 예. 여기 왔는데 그때 마침 그 누구냐 거기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제 이거 얼마나 꾀재재. 예. 봄을 알죠. 위에 이제. 흰 러닝샷에다 밑에 그 옛날 이 쑥떡배 바지라고 네. 그래요. 아, 교복 좀 물들인 바지. 그렇지. 네. 아니 이 쑥처럼 이렇게 좀 네. 무한 바지 있잖아요. 그거. 국방색 좀 비슷한. 국방색보다도 더 많은 거 쑥떡배라고 그러는데 네. 그랬더니 이게 회색. 회색이 이제 멀티로 이렇게 된 건데 교복을 입는 거. 그거 흰 러닝샷이 그 촬영으로 그대로 나왔는데 얼마나 꾀재재. 네. 나한테 영화 표를 하나 주더라고. 아니 웬 영화표를. 불쌍하게 보였단 네. 말이지. 그래서 그걸 내 영업을 지금 그게 아니잖아. 네. 그나마 엿하고 바꿔 먹었어요. 이야, 그래도 교환 가치가 있었네요. 예. 그 표니까 그래도 교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엿하고 바꿔 먹었어. 그래가지고 있는데 어떤 그 청년이 하나가 오더니 나보다 그때 좀 조금씩 큰데 청년이 오더니 나한테 막 너 어디서 왔냐 뭐냐 물어보고 지금 생각하면 그 참 아주 그 위험한 예. 어디서 왔니 뭐해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배고프지 네.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노량진에서 한참 저쪽으로 저 노량진 위쪽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지금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그 산 비탈인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조그만 그 식당인데 지금 그 냉면이에요. 네. 그때 당시에 냉면이 그렇게 생긴지도 몰랐어 사실. 그치, 처음 먹어본 냉면 처음 냉면. 먹어본 거고. 짜장면도 뭐 짜장면이라는 게 뭐 짠 건가 이렇게 생각했고 그 목포에서 학교 다니면서도 뭐 짜장면 먹었다는데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 그렇죠. 그때는 네. 귀한 음식이었으니까. 근데 그 냉면 이제 물에 식혀줘서 정말 국물까지 다 깨끗하게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배고팠으니까. 예. 그럼 진짜 꿀맛이죠. 그럼요. 다 먹고 나니까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예. 뭐 이렇게 골목길 집 있는데 주택가 이렇게 가더니 그때는 얼마나 허름하냐면은 특히 그쪽에 굉장히 그 좀 서민 동네. 서민 동네였는데 담 넘어서 이렇게 다 보여요. 집안이 뭐 빨래 널어놓은 것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들어가서 가져오라는 거야. 훔쳐와라.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자랐고 아버님한테 그래도 그 교육이 교장 선생님 가정교육은 제대로 아들이- 받아왔잖아요. 예. 자식이 생각이 딱 드는 거라. 야, 못한다고. 나중에는 이제 구타를 합니까? 때리려고 그러면서 그럼 못한다고 그러니까 몇 대도 맞았어요. 맞자마자 이제 도망간 거야. 네. 내가 그때 이제 운동에 소질이 있어가지고 빠르니까 빠르셨구나. 예. 딱 도망가니까 막 쫓아올 쫓아오는데 거니까. 그냥 이제 네. 따라잡지는 못하더라고. 그래도 이제 막 점점 이렇게 계속 쫓아오는데 경찰서 앞으로 갔어요. 야, 그래도 순간적으로 그 대처 능력이 있으시네. 그건 당연하죠. 예. 노량진 역에 있었으니까 예. 그 맞은편에 경찰서가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경찰들이 경찰서 앞에 이렇게 딱이 가는 사람들이 정복 있었어요. 입고, 네. 예. 거길 가니까 못 오는 거예요. 추격을 이제 예, 못하고 못 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경찰한테 가서 이제 저 쫓아니 뭐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니까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 데리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 뭐냐 물어보고 하니까 이래 왔다 누나 찾으러 왔는데 뭐 이렇게 하지 못 찾고 이래 됐다 하고 모든 거 설명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내려가라. 다시 기차 타고 목포로. 내려가고 이게 그러면 안 되고 집에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임승차권이라 해가지고 저기 파출소 이걸로 해가지고 이 써주더라고요. 경찰이 이 표. 네. 표를 이제 만들어준 거죠.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 차로, 그날 저녁 이제 야간 열차, 보통 야간 열차로 이제 목포 가는 이 차를 직접 와가지고 태워주더라고요. 야, 대한민국 경찰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축구 감독, 축구인, 축구 선수 허정부도 없었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네. 아찔한 게 많죠. 예를 들어서 그 식당을 답심리에서 식당을 찾았었더라면은 뭐 식당 주인이 되지. 주방장, 네, 주방장 네? 허정무. 또 네. 이 친구한테 잘못 이게 엮고 들어갔으면은 지금 저 감방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신문이나 방송에 안 좋은 일로 나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참 이게 사람이 그렇구나 이제 그러고는 야간 열차를 그 표를 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너무 피곤하잖아요. 네. 얼마나 피곤해. 사람이 그냥 걸어다니고 뭐하고 온갖 모험은 다 했습니다. 먹지는 제대로 못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마침 자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잤지. 그 야간 열차 입석이기 때문에 좌석 그렇죠. 지금처럼 좌석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입석 소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뭐 피곤한 사람들은 이 의자하고 의자 사이 그 틈 밑으로 사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 신문지 깔아놓고 예. 누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연결되는 통로에 그냥. 네, 쭈그리고 앉아서 그렇죠. 자기도 하고. 근데 나는 이제 가는데 뭐가 툭툭 치어서 네. 이 영문이 와가지고 표를 보자는 거예요. 네. 자신 있게 이제 이걸 탁 내버렸더니 이번에는 이제 무임승. 그러니까 아무튼 어쨌거나 승차 권리가 있으니까. 근데 네. 이거는 이제 저 열외라. 그러니까 돈 내고 탄 거 아니니까. 예. 지금 생각하면 참 창피스러운데 몰랐지 뭐. 딱 내보냈더니 이 영문이 뒤통수를 딱 일어나 임마. 이거는 앉으면 안 되는 거다. 이 편. 다른 사람하고 앉으라는 네. 거죠. 일어나. 나는 이 표가 안 되는 줄 알고 또 이거 일어났더니 그건 아니고. 네, 탈 수는 있고. 탈 수 있는데 그냥 너는 앉으면 이 자격 안 되고. 없다 네. 하는 그런 뜻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통로 네. 연결되는 통로가 가지고 이제 앉아서 예. 야간 열차니까 근데 옷이 이제 늦여름인데 바람이 또 불고 그러니까 춥잖아. 네. 그래도 어떻게 그냥 졸다가 하다 이제 막 이제 추워서 떨면서 이제 하는데 군인 아저씨가 예. 이 불쌍하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네. 휴가 가는 군인 아저씨가 나주 정도인데 나주 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이 조그만 이런 데다가 뭐 이렇게 팔고 그랬어요. 여기 돌아다니면서 팔고 이제 선물로 예, 특산물 이제 나주 배를. 그 친구 그 군인 아저씨가 이걸 하나 갖고 있다가 보니까 안 됐던 모양이라 한테 배를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그 배를 정말 지금 생각하면 껍질채로 그냥. 네, 껍질. 그리고 배 안에 보면은 그 시큰한 게 아주 그 덩어리 있잖아요. 예, 그 과일 핵. 예. 그거까지 다 먹었어요. 그거는 또 버리잖아요. 먹어져 씹어져요. 네. 얼마나 배가 고프니까 다 먹어지더라고. 야, 잊지 못할 그 배 맛은 평생 잊지 못하는. 그렇죠. 네. 지금도 그 군인 아저씨 아련하게 군인 아저씨만 생각나지. 좀 생각이 있었다면은 이름이라도 하면 경황이 없었으니까. 그런 생각도 전혀 없는 거죠. 네. 그 지금 식당 주인 아저씨, 군인 아저씨, 말하자면 경찰서에서 무임승차권 띄워주신 경찰 아저씨 도움을 많이 받으셨네요. 아무도 모르죠. 지금은 전혀 그냥 아무도 모르죠. 예. 혹시나 이 방송 보고 그게 나였다고 하는 분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아마 서 감독님한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네. 아마 식당 주인 아저씨 같은 분들은 돌아가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연배가 그렇죠. 그때 60년대 식당 주인 하셨으면 나는 중학교 2학년생이었고 그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들었는데 그냥 집에는 못 들어가겠고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또 무서웠겠습니까? 두렵고. 그 이모 집이 있어가지고 네. 이모 나같이 사촌 동생이 나고 한 살 때밖에 네. 밑에 있더라고. 갔더니 어디 갔다 오냐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집이 발칵 뒤집혔을 거 난리가 아닙니까? 났다고 이제 이모님도 네. 어머님도 올라오셔가지고 지금 계시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나 배고프니까 밥 좀 넣어. 일단 혼날 때는 혼나더라도 밥은 먹어야 됩니다. 네. 조금 더 있더라고 이제. 네.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자취하고 이런 게 아주 비일비재하고 막 그럴 때니까 이 녀석이 가서 부엌에 가서 막 밥 차리고 네. 있는 동안 네. 지금 생각해도 좀 끔찍한 게 이 책상 위 방 안에 뭐 파란 병이 있는데 소주병 같은 게 있어요. 네. 소주고 뭐고 보이는 게 없어. 일단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네. 무조건. 가서 하는데 맛이 틀린 거야. 네. 그때 파리약이 그런 병에다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그냥 뱉어내고 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냐면 네. 이게 사람이 어떤 아주 그 극한 상황에 가면 참 이성이라든가 모든 게 사고라든가 이런 게 잘 되지 않고 그냥 보이는 게 나. 근데 크게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 그거 많이 마시고 그런 먹었으면 거. 그렇겠죠. 근데 얘 하니까 얘 아주 막 다행히 이제 뱉어서 다 뱉어냈죠. 예.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좀 먹고 그 이제 집 자취하는 집 그 근방에 그 방송국이 이제 언덕이 있었어요. 아주 그 밑에 이 잔디밭이 있었는데 집에 간다고 가놓고 가지는 못하고 거기서 그냥 해 떨어지기 기다리고 이때가 밤 늦게 돼가지고 이제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잖아 지금. 그 집으로 이제 가만 살짝 갔어요. 가가지고 원래 방을 그때 당시만 또 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허술하게 짝이 그렇죠.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있는지 이제 보이죠. 그래가지고 역시 어머니는 밤 잠을 못 주무시는 거지. 아들 걱정. 그럴 거 아니에요. 걱정해. 그럼요. 중학생 아들이 말도 없이 나갔는데.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전화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통신 이런 게 발달하지 않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직접 전해주거나 뭐 이러지 않으면 잘 모를 때니까 소식이 그게 안 가는 말이에요. 급한 일 있을 때는 전보 치던 시대입니다. 그렇죠, 우체국 가서. 문을 가만히 열어서 가만히 들어갔는데 정모냐 어머니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지. 예. 그랬더니 이제 불 켜고 뭐 형이 일어나고 누나 일어나고 다 일어나고 그 같은 방에 한 방에서 그냥 지낼 때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럴 때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한 게 뭐였는 줄 알아요? 뭡니까? 일단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샤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냥 마당에서 씻고 그 수도까지 가서 등명 등목하고 이거 지금 엎드려 있으면 어머니가 며칠 동안 가출하셨던 거죠? 3일이죠. 3일. 형님은 그러면 그러니까 기차에서도 이틀 자고 하룻밤씩 기차에 잤잖아요. 그리고 노량진역에서 하루 자고. 그러니까 3박 4일. 그렇죠. 그럼 형님은 그냥 그 이제 자기도 그래놓고 그냥 그게 무슨 어떤 감정이 있거나 막 미웃거나 뭐 이래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는 막 싸우고 막 그럴 때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도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치 이제 해놓고 오니까 걱정되겠죠. 그리고 또 어머니나 뭐 이제 아버님한테 얼마나 또 그렇죠. 그 3일 동안 도대체 뭐 어떻게 한 거냐부터 아무런 그냥 말도 못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 그 정말 그걸 이 일간 스포츠에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이 기사가. 한번 제가 이제 그 가출기. 어떤 얘기하다가 뭐 기자하고 얘기하다가 뭐 그랬더니 그거 무슨 얘기냐고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쭉 얘기를 해줬더니
그 다음날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40원 상경기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40원을 들고 동전 40원. 그 40원 들고 왜 네. 서울에 온 거예요. 근데 그 3박 4일이 인생 행로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고비가 많았던 3박 4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스럽기도 했고 네. 참 처음에는 옆으로 빗나갈 수도 있었고 하던 그런 그러니까 네. 그 음식점을 못 찾은 것도 운명이고. 운명이고. 그리고 누님댁을 찾았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부 잘하셨으니까 지금쯤 뭐 회사원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거 하셨지. 그럴 수도 있죠. 축구 선수가 안 됐을 예, 수도 예. 있죠. 축구 선수는 그럼 어떻게 이제 그래서 시작? 중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이제 그 집안 환경 뭐 이런 것 때문에 1년 쉬고 형편이 네. 나아지면 이제 가기로 됐는데 그게 집에서 1년 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군민체육대가 있어요. 네. 거기에 그때는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 성인들 되게 다 이제 하는 군 체육의 최고의 그 축제죠. 그게 생각보다 열기가 뜨겁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의신면에 의신 중학교 선수로 네. 그 부정선수죠. 그러니까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그때 이제 뭐 육상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소문은 좀 났네요. 운동 잘한다고. 그 좀 그런 건 동네에서는, 알죠. 예. 네. 그러니까 목포 중학교 다닐 때도 그러니까 정식 축구부는 없었지만 한 번씩 그 지역에 이제 축구 대회 한다고 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만 네. 하고 그래요. 그럴 때는 한 번씩 하고 그랬으니까. 하고 그러면서 그때도 그러니까 이 공에 대해서 좀 뭔가 이게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학교 다닐 때 한참 우리 형한테 또 그게 혼난 얘기인데 형님이 자주 나오시네요. 공을 막 이렇게 차다가 네. 볼을 어떻게 쳐다보니까 이게 볼이 쫙 휘는 거예요. 네. 지금 얘기하면 바나나 킥이지. 예, 스핀킥, 바나나킥. 그렇죠. 이제 일부러 이렇게 이제 요즘은 네. 이제 다 기술이 발달해지고 하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몰랐잖아. 그렇죠. 몰랐던 시절이고 뭐 축구를 어떻게 하는지 그냥 제대로 된 기본기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쳐다보니까 볼이 휙 휘인단 말이에요. 휘네? 그리고 그걸 해보니까 진짜 네. 그런 식으로 해보니까 뭐 휘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자랑을 한 거예요. 내가 바나나킥 그때 당시에 찰줄 안다. 만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뭐, 이 마구, 뭐 야구에 마구 나오고 축구에 무슨 뭐 막 이게 나오고 막 회오리킥 나올 뭐 때 많았어요. 만화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보고 있던 뭐 그런 좀 그런 시절인데 형한테 막 장난을 하다 보니 이제 자랑을 하니까 형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정말이라고 그러니까 나와서 보여주면 될 거 아니냐. 네. 데리고 이제 나오라고. 군 가지고 간 거야. 가서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데서 이게 하면 이게 지금 기술이 좋은 사람도 이거 이 짧은 거리에서는 이게 제대로 그렇죠. 안 나와요. 네. 짧은 네. 거리에서는 긴 거 좀 웬만큼 길어야 이게 그렇죠. 한 3-40m는 돼야 휘는 게 보이지. 휘는 게 휙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새끼 거짓말했다. 근데 그게 꼭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잘 돼요. 예, 이게 세상 만사가 참 그래서 묘한데. 그래요. 그래 그런 적도 있고 그랬듯이 그래서 이제 집에서 1년 쉬고 있는 동안에 면에서 연락이 왔어요. 좀 떼달라고. 그때 당시만 해도 승부욕이라든가 명인대학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할 때니까 중학교로 이제 떼달라고 해서 완전 부정선수 아니에요, 중학교를. 그게 인연이 돼서 내가 운동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야, 네. 대활약을 하셨군요. 거기 이제 우배 가서 하는데 다른 중학교하고 이제 시합을 하는데 내가 거기서 하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누가 왔었냐면 허윤정 씨라고. 국가대표 축구 그렇죠. 선수 하시고. 예. 네. 유일하게 신도에서 국가대표를 했던 분이죠. 그것도 공군 사관학교 생도 출신으로 목포대학교 나오고 사관학교를 갔어요. 사관생도 출신의 유일한 국가대표입니다. 국가대표.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이 양반이 거기를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경기하는 걸 이렇게 이제 이분이 보신 거라. 끝나고 누가 찾는다고 그래서 갔더니 그 양반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너 어디 사는 누구냐? 어디 사는 누구라고? 아버님이 누구시냐? 아버님 누구시냐? 그 형님 아들이냐고. 같은 어씨 집안에다가 그 집성촌. 신도에서 네. 아버님이 또 워낙 오랫동안 그 교직에 계시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럼 아버님하고 한번 같이 좀 보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운동 한번 안 해보겠냐 이게. 너 뭐 하고 있니?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왜 학교 안 가니? 뭐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 운동 한번 안 해보겠냐? 운동 잘하면은 장학생으로 뭐 학비 면제 받고 네. 뭐 할 수 있다. 해보겠다고. 나로서는 학교 못 가는 게 지금 좀 그거 하는데 뭐 학교만 그런 갈 수 기회라니까. 있다면 뭐 그렇죠. 네, 축구를 하든 뭐를 하든 뭐 아니, 마다 뭐 축구가 뭔지 모르지만 네.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공을 하나 이제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공이라는 게 귀한 물건입니다. 귀한 물건인데 네. 공을 하나 주고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 연습을 좀 하고 있어라. 그러면 불러오는 와라. 네. 아, 그뭐 몇 달 한 4개월 그때 8월 달 그 정도에서 했으니까 한 4개월 정도를 집에서 그냥 집이라 봐야 운동장도 없어요. 우리 마을에 초살이라는 게 주소에 초살이라는 게 초상, 초하, 초중, 초평. 네. 이래서 초사 합쳐가지고 초살이에요. 아, 그게 뭔가 이렇게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느낌이 그렇죠. 나네요. 우리가 제일 위에 초상 쪽이에요. 네. 그리고 초하, 초중, 초평은 저 바다 쪽에 위치해. 아, 거긴 좀 평평해서 초평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우리 저 위쪽 네, 이 바다 위니까 쪽에. 산이고. 네. 근데 거기 운동장도 없어. 근데 거기 어디서 공을 차냐면은 이 겨울이면 이게 가을 되면은 추수하잖아요. 네. 벼를 다 베고 나면은 이 논 조그만 논바다. 논에 네. 논 베고 나면 이게 있지만 막 투들투들하지. 거기서 볼을 찼어요. 그래서 볼을 차는데 뭐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애들하고 모여서 그냥 차는 것 뿐이지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리고는 있는데 이제나 저제나 했는데도 소식 없더니 겨울 다 돼가지고 네.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 겨울 12월 달 지나고 1월 달 해야지 나오기 와가지고 올라오라고. 그게 이제 형의 꿈을 안고 올라갔어. 이야, 이제 드디어 내가 학교도 다닐 수 있고. 네. 아버님하고 네. 이렇게 쫙 갔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신 그 유판순 선생님인데 명지대 감독도 하시고. 그렇죠. 명지대 감독 중동중고등학교 영풍고 뭐 감독하신 대표 선수로서도 많이 활동하시고요. 이분하고 그 허윤정 삼촌하고 같이 나온 거예요. 걔 음식점 지금 보면 그 남대문 앞에 뭐 불고기 집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만났는데 처음 딱 이렇게 보시더니 그분 인상이 그 완전 꾸락꾸락하고 이러시잖아요. 호랑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렇죠. 네. 또 몸도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뭐 모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더니 이래 보더니 에이 안 되겠대요. 아, 너무 왜소하다고. 너무 조그맣고 내 중학교 졸업하고 있을 때만 해도 1m 53밖에 안 됐어요. 우리 집안 전체 그 유전 인자가 네. 나중에 크는 아. 예 나중에 그리고 또 크는 그런 사실 거예요. 영양 상태도 그렇게 또 썩 별로 좋지 않았고. 않으니까. 예. 근데 원래 우리 집안이 뼈대 상당히 좀 뭐 강골. 그렇죠. 예. 통뼈라고 하듯이 뭐 그런 좀 유전자가 있는데 이래 보더니 너무 적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 하나 했더니 뭐 얘기하는 걸 좀 들어보니까 에이 고등학교로 안 된대. 중학교로 다시 하라. 중학교로 하면 몰라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 선수로서. 예. 그러니까 뭐냐면 중학교 졸업하고 1년 쉬니까 지금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고 1학년. 이거 축구도 안 해보네 이거. 예.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 학년을 몇 년씩 꿇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던 굉장히 시절이에요. 많았어요. 예. 그런 시절이니까 이 양반이 중학교 다시 다니라는 게 중학교 2학년으로나 다시 다니라는 거예요. 그럼 3년을 깎는 그렇죠. 거네요. 제가 3년을 늦게 됐어요. 예. 야, 그러니 아버님은 그 말씀을 듣더니 그냥 뭐라고 말씀해요. 참 학교를 못 보내서 자식이지만 상당히 좀 미안스럽고 네. 이게 안 됐고 그러는데 중학교 다시 다니라니까 어떻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야. 그렇죠. 결정하기가 어렵죠. 또 그 허현정과 아저씨도 뭐 자기도 어떻게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당돌하게 뭐라 그랬냐면 그리고 면제도 안 된대요. 아, 주전으로 뛰어야. 해준다는 거예요. 아, 그게 내가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좋다 그럼 한번 해보겠다. 6개월만 아버님 6개월만 해보겠습니다. 6개월 동안 해서 안 되면은
내려가서 농사 하나 짓겠습니다. 야, 그리고- 소년 허정무의 결단이네. 네, 그리고는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올라온다는 게 이불 기껏 한다는 게 이불을 하고 뭐 이 좀 옷까지 뭐 이런 거 챙겨가지고 오는 건데 생전 처음 그 운동 선수들 합숙소라는 네. 데를 처음 들어가 보는 거고 그래도 어머님이 곱게 그냥 막 새 입을 탁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들쳐매고 이제 그 1월 17일 날 그때 그 숙소가 어디 있었냐면은 유판 선생님이 중동 중고등학교를 같이 맡고 계실 때예요. 네. 그래서 그게 숙소가 어디 있었냐면은 저 미아리 송천동 돌산이 있었어요 뒤에. 지금은 개발이 돼가지고 완전 뭐 그냥 아, 그 딴 세상이 대지극장 됐는데 뒤쪽에. 대지극장 뒤쪽 네. 그 돌산 네.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막 집 지으려고 이렇게 다 이 택지 조성해놓고 막 하던 데인데 그걸 이게 언덕 조그만 거 넘어가면 대지극장에서 그 돌산에 운동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중동 중고등학교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축구 숙소 선수 만들어 합숙소, 놓고 예. 운동장. 그게 있었던 네. 거예요. 그걸 들쳐내고 그래 그때 그러니까 69년 또 1월 17일 그때가 그 해가 또 눈이 어마어마하게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오는 해예요. 그 내가 기억에도 이만큼 눈이 쌓였으니까 뭐 허리 가슴 위까지 높이, 허리 높이로. 그 정도로 쌓였으니까. 아니 거기 가가지고 입을 내려놨는데 그날로 중고등학교 같이 있으니까 중학교 2학년으로 들어가고 고등학생들이 있고 아저씨들이야 전부 다. 근데 그날로 이불 선배가. 선배가 하고 네. 한 번도 못 써보고. 네. 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운동 시작해서 운동이라는 게 이런 건가 정말 그 뒷산에 올라가서 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 그때만 해도 선배들이 뭐 빨래 해와라 뭐 해라. 빨래는 다 해야 되고 예. 빨래는 당연해. 그때 근데 거기 수도도 없어. 저 우물물 있고 막 이러는데 우물물 얼어 있는 거 깨트려 가지고 그래서 빨래에다가 말려가지고 갖다 줘야 되고 비누도 안 줘요. 그거 어떻게 빨아요? 그 옆에 있는 거 얻어 쓰든지 옆에 뭐 저쪽에 가서 그걸 해오든지 뭐 채소 사서 쓰든지 자전 남이 쓰던 거 뭐 쓰든지 자전 그래야 돼요. 아 그리고 그때는 또 하이타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을 예. 때고 이 전부 빨래기 이거 있잖아요. 이걸로 할 때인데 그것도 뭐 그러니까 빠따 맞는 거는 거의 매일 구타가 거의 있었다면서요. 그때만 해도. 엉덩이가 터져가지고 누워서 자지를 못하고 엎드려 아파서. 자고 뭐 이럴 때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규율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던 근데 좀 그건 지금 생각해도 정말 좀 있어서는 안 되는 무식한 거고 시대입니다.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는 두 번 다시 와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적으로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정말이지 그 시기가 이게 그냥 때려치우고 내려갈까 막 이런 생각 그런 것도 해보고 그 하다 보면 또 잘 못하니까 그치 노력은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좋은 선배들도 몇 분 계셨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은 아마 내가 지금도 제일 기억에 남는 분 박홍규라고 나보다 그러니까 축구로서 4년 선배였었는데 그러면 고대 나오고 전라도 전주 분이에요. 근데 참 축구도 잘하고 청소년 대표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아마 나를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보살펴주는. 보살펴주지 않았으면 아마 거기서 때려치웠을 그만뒀을 거예요. 거다. 한 번은 빠따를 맞는데 선배가 때리는 이유도 없어요. 운동하다가 이제 나는 나가서 하고 싶지. 내가 이제 연습하고 하니까 가서 좀 하고 싶은데 저 뒤에 찾아 있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막 그냥 나가서 하고 그러면 그런 거 모든 게 다 트집이야. 건방지다 뭐하다 해가지고 집합 끝나고 운동. 근데 그날은 유난히 이 회초리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선배가 너 이 새끼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이 얼굴에 톡 치는 거야. 네. 그럼 여기 줄도 가고 막. 근데 따지고 보면은 뭐 선배랄 것도 없는데 사실 나도 3년이나 이렇게 돼 있고 보면 자기네하고 학교를 따지면 것도 없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에이 왜 때리냐 나 못 맞겠다. 그러니까 이 새끼 뭐야
그래서 나 운동 그만둘게. 차라리 내가 운동 그만둘게. 그리고 나 정말이지 나 네 후배 아니고 너 내 선배 아니다. 밖에서 나 만나지 않도록 해라. 야, 이제 완전히 악에 바친 겁니다. 바쳤지. 네. 예. 그리고 그냥 뿌려쳐버리고 가서 짐을 쌌어요. 싸는데 그 박홍규 선배가 너 뭐하니? 그만두겠다고. 야, 이걸 못 참으면 너 못한다. 이거 참고 이겨내야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해라. 그리고 나를 혼내던 그 선배는 또 이 박홍규 선배의 후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걸로 마무리됐어요. 마무리되고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았죠. 뭐 전라도 놈이라 또 전라도 사람이 도대체 뭐를 잘못했는지. 난 진도 섬에 살면서도 세상 생각을 안 해봤어요. 육지에서 온 그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많이 생활을 하고 지내고 그랬지만 그런 말 생전 들은 적도 없는데 오늘 갑자기 뭐 운동하다 보면 이 전라도 놈 새끼가 까분다. 그런 온갖 투지. 네.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저녁에 그 뒤 얘기 이제 짐 싸갖고 돌아온 얘기부터는 이제 2부에 계속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너무나 흥미진진한 얘기였습니다.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근데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만 폭력을 휘두른 게 아니었거든. 다. 네. 뭐 왜 전체가 그랬을까? 그랬으니까. 왜 그랬을까 그때? 하긴 그때는 축구만 그런 게 아니라 일상 생활 자체가 한국에서는 다 그랬으니까. 근데 내가 그 폭력을 좀 거의 없앴어요. 영등포 공고 와서도 왜 때리냐. 그래가지고 나는 후배들 때려본 적이 없다. 정말 내가 하여튼 내 동생 되는 애는 한 번 내가 혼내준 적이 있지만 후배들 빠또 때리라 이거는 없거든. 때리려면 내가 대들어가지고 내 앞장서가지고 왜 때리냐. 때리는 이유를 좀 얘기해달라. 그래가지고 안 맞았어.